자, 1번. 5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5쌍의 부부니까 총 10명이죠. 10명. 10명인데 부부끼리 이웃해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부부를 이웃하는 것은 우리가 묶어서 하나로 취급해야 되니까, 그죠? 총 부부가 이렇게 5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이 부부를 한 쌍씩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한 명으로 생각하고 전체를 5명으로 생각하고 5명으로 생각하고요. 원순열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5명으로 원순열을 하게 되면 5팩토리아를 5로 나누게 됩니다. 그죠? 순열을 한 다음에 같은 개수만큼, 그죠? 5개 원순열을 하면 돌아가면서 5개가 같은 경우가 5가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5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부, 남편과 아내죠. 둘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 이 부부도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모든 부부가 다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명이 자리 바꾸는 2팩토리알이 몇 번 나와야 되죠? 네, 5번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해 볼까요? 자, 120을 5로 나누면 24죠. 곱하기 2팩토리알은 2니까 2가 5번입니다. 32가 곱해지겠네요. 그죠? 3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768하고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이 5명이죠. 원형으로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한다.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쓰시오. 그러면 여학생,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라고 하면은, 그죠? 이웃해도 되는 것.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먼저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순열을 먼저 만든다는 얘기죠. 이웃해도 되는 게 누구죠? 네, 여학생 3명입니다. 이 학생 3명을 어떻게 해요? 원순열 하는 거죠, 일단. 그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원순열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순열 하게 되면 뭐가 되죠? 3팩토리아를 3으로 나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것들,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학생 3명, 이 사이사이는 이렇게 3군데가 있죠. 이 3군데 중에서 남학생 2명이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리 바꾸면 다를 테니까 순열이 됩니다. 자, 이미 한번 원순열을 했고요. 그 다음 2번째 뭔가가 끼워질 때는 원순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여기 남학생이 왔을 때 한 칸 이동해버리면 여기랑 여기에 이제 남학생이 생기는데 그때 양옆에 있는 여학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순열이 아니고 그냥 순열이 됩니다. 앞에 얼마죠? 2죠. 그 다음 3 곱하기 2니까 6이겠네요. 경우의 수는 총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큰 원 내부의 7칸을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작은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칸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는, 자, 한 칸에는 한 가지만 칠할 수 있고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 얘부터 먼저 칠하면 되겠죠. 자, 가운데 작은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칸이 있죠. 자, 가운데 원에 7개의 색깔, 그죠? 7가지 색 중에서 가운데 원에 하나를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6개의 색이 남았고요. 6칸에 6개의 색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6가지 색을 6칸에다가 칠하는데 이때는 회전하면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원순열입니다. 그죠? 원순열. 그러면 6개 원순열 하면 6팩토리얼을 6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6팩토리얼은 720인데 6으로 나눴으니까 5팩토리얼과 같아요. 그래서 7 곱하기 5팩토리얼인데 5팩토리얼이 120이거든요. 그래서 840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그랬네요. 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8명이 둘러앉는 모든 경우의 수 어떻게 됩니까? 자, 8명 일단 순열을 합니다. 그죠? 8명 순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8팩토리얼입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같아지는 경우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갔을 때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고요. 또 여기에 갔을 때 같은 경우, 여기 갔을 때 같은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대칭을 만들어 보면 얘는 4가지 방향, 4방향으로 대칭이죠. 그래서 같은 경우를 4개 만들 수 있습니다. 90도씩 회전할 때마다. 그래서 4가지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이 크네. 8, 7, 6, 5, 4, 3, 2, 1 해놓고요. 4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 4는 이렇게 날리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얼마죠? 10입니다. 그죠? 그 다음 3이랑 이렇게 곱해야 되겠지. 자, 8, 7, 56, 6, 5, 36, 6, 36 거기다 3 곱하면 9, 9, 1, 8 해서 1, 0, 0, 8, 10이 있으니까 0 하나 더 해서 108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 조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을 담는 모든 방법은 그랬습니다. 자, 빈 접시가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과일도 다르고요. 접시도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본인이 과일 4개를 들고 접시 3개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과일을 어느 접시에 놓을까요? 하고 접시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3개의 접시를 가지고 몇 번 선택해야 과일 4개를 담을 수 있죠? 4번 선택을 해야 과일 4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접시를 선택하느냐,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과일이 달라지죠. 그죠? 예를 들면 A, B, C라는 접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딸기를 넣고 사과를 넣는 것과 사과를 넣고 딸기를 넣는 것은 다르죠. A 접시에 들어가는 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순열이 됩니다. 그리고 접시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중복 순열이 됩니다. 그러면 3의 4제곱 해서 81이라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6번. 중복을 허용하여 두 개의 숫자 1, 2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K라고 합시다. 그 K가 99보다는 크고 만보다는 작죠. 그러면 10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9999까지죠. 자, 얘는 세 자릿수고요. 얘는 네 자릿수죠. 그럼 세 자릿수와 네 자릿수 중에서 1,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를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세 자릿수 하면 1, 2 두 개를 가지고 3번 선택하고 자리 바뀌면 다른 수고요. 또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 중복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릿수는 두 개를 가지고 4번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이랑 2의 4제곱이니까 8 더하기 16은 24 해서 K의 개수는 24개다 하고 구해집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두 개의 기호, 이 뭐죠? 스페이드입니까? 그 다음 클로버가 있네요. 그 카드, 그죠? 트럼프, 그 카드에 있는 기호네요. 자, 스페이드하고 클로버, 이 두 개를 모두 합쳐서 2번 이상 5번 이하로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여기 봅시다. 얘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두 개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얘 둘 가지고 두 번을 사용하는 겁니다. 같은 거 두 번 해도 되고 다른 거 두 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 이상에서 다섯 번 이하니까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다섯 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두 번 사용하는 것과 세 번 사용하는 것 또는 네 번 사용하는 것, 다섯 번 사용하는 것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두 번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개를 가지고 두 번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기호 두 개에서. 그래서 두 개에서 두 번을 선택하는데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순열이겠죠. 그리고 뭡니까? 같은 걸 사용해도 됩니다.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2파이 2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2파이 3이겠죠. 당연히. 같은 이유로 2파이 4, 같은 이유로 2파이 5가 됩니다. 그래서 또는 두 번 사용하는 것, 세 번 사용하는 것, 네 번 사용하는 것, 다섯 번 사용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더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해서 모두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6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8번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나하나 잘 따지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집합 A는 1부터 M까지 자연수가 들어있습니다. 원소가 M개죠. 그 다음 집합 B는 1부터 N까지 원소가 N개죠. 이럴 때 C라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죠. 그리고 B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즉 B와 C의 공통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최소 하나 이상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를 MN을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M이 N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A의 원소가 B의 원소보다 많다는 뜻이죠. 그럼 C는 A의 부분집합입니다. 1부터 M까지 해서. 그죠? 그리고 B와 C는 교집합이 최소 하나 이상 있다. 이걸 이용해서 개수를 만들면,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부분집합이 아니라, 죄송해요.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최소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죠.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렇다면 여기 1부터 N까지 중에서 C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 2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반대로 공집합인 경우를 생각하면 그래도 개수가 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1, 2, 땡땡 해서 M이 N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집합 안에 이미 B라는 집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N이 M보다 작으니까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는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만큼 여기 1부터 N까지가 집합 B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C에. 그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구분해서 우리가 개수를 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즉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만들자라는 얘기지. 그럼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 돼버릴 때, 이거일 때, 공집합이 될 때 C는 N 플러스 1, N부터죠. N은 안 되죠. N은 들어있는 거니까, B에 있는 거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부터 누굽니까? M까지. 그죠? 이것의 부분집합이 돼버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인지.
네. C는 B에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부터 N까지는 C의 원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B가 아닌 부분이 C의 원소가 될 수 있다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C의 개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여집합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공집합인 것을 찾을 거죠. 그렇다면 전체 누구죠? A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A의 부분집합 개수에서 뭘 빼주면 될까요? 비교집 그러니까 누구죠? 집합 n 플러스 1 n 이것의 부분집합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네. 공집합이 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공집합이 아닌 경우가 남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의 부분집합 개수는 우리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구하죠? 2의 거듭제곱이죠. 원소의 개수. 그러면 A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이고요. 빼기 여기 몇 개 있습니까? 여기 m이죠. 여기 몇 개 있습니까? n-n 개죠. 왜냐하면 1부터 m까지 m개가 있는데 거기서 n개를 덜어낸 겁니다. 그래서 2에 m-n제곱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원래 실제로는 뭐냐면 이겁니다. 2에 2파이 m이고 2파이 n-n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P라는 집합에 A, B, C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때 A라는 원소가 어떤 집합 안에 A라는 원소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이 부분집합 안에 A는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B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C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원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B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도 두 가지죠. C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도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두 가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가지가 몇 번입니까? 세 번이죠. 즉, 이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몇 번 선택을 해야 되죠? 세 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포함한다,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중복도 가능하고요.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2의 2파이 m, 얘는 2파이 m-n 해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네, m하고 n을 숫자로 바꿔버리고 c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9번입니다. 5개의 숫자 1, 1, 2, 3, 3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2점이네요. 아주 만만한 문제죠. 자,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1이 2개 있고요. 3이 2개 있습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건 뭐죠? 순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똑같고 이거 2개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이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1, 2개가 있습니다. 그지? 이렇게 5팩토리얼을 했다는 얘기는 1, 2개를 다른 것으로 취급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죠. 그래서 이렇게 5팩토리얼로 일렬로 나열된 거에서 1, 2은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줘야겠죠.
중복될 테니까. 그리고 3도 2개 있죠. 그 다음 2는 하나인데 1팩토리얼은 1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 120을 4로 나누게 되니까 30개의 자연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8개의 문자 remember죠. remember 그죠? 무슨 뜻입니까 이거? 기억하다는 뜻입니까? 하여튼 remember 이것을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오는 모든 경우의 수. 아하, 자 여기에 모음이 뭐 있죠? 이 모음이죠. 모음 다 아시죠? 아에 이오 우 그죠? 모음 뭡니까? 아, 에, 이, 오, 우 얘들이 모음이죠. 아에 이오 우 그죠? 그럼 얘네들이 모음이니까 우리 알파벳에서는 얘네들이 모음입니다. 그지? 이, 그 다음 또 이, 얼레? 모음이 이밖에 없네요. 3개, 그죠? 이렇게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문자가 또 있죠. 같은 거 R, 또 R이 2개 있네요. 또 있죠. 뭐 있죠? M.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렬로 배열을 하는데 양 끝에 모음이 오라고 했습니다. 8개니까 여기에 모음이 하나 와야 되고요. 또 여기에 모음이 하나 와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 나머지 애들 6개가 일렬로 배열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음이라고 해봐야 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끼리는 자리를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올 것이고 여기도 이가 올 것이다. 아시겠죠? 꼭 티그처럼 보이네. 어쨌든 이입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누굽니까? R, 그죠? 그리고 E도 하나 남았죠? R이 몇 개요? 2개요. 그 다음 M이 2개요. 자, 그 다음 E 하나 남았고 B도 있죠. 이 6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데 여기 양 끝에 E가 오는 건 이 3개의 E 중에 어떤 것들이 와도 언제나 같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어쨌든 자,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E만 올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누굽니까? 나머지 6개를 일렬로 배열할 텐데 이 6개니까 6팩토리얼 하겠죠. 그런데 R이 2개, M이 2개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24로 나눕니다. 그러면 18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자,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36개 블럭을 빈틈없이 쌓아 올려서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다. 이 직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꼭지점 여기 B까지 블럭의 모서리를 따라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눈에 보이는 선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정육면체 모양의 블럭 36개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 우리 하던 그 쌓기나무 기억납니까? 쌓기나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쓰던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해본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엄마는 알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쌓기나무 같은 그 블럭을 36개를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3, 3은 9, 4, 12 해서 그죠? 9, 4, 36, 3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각 블럭의 모서리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각 블럭. 여기서 말하는 이 블럭은 요 한 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모서리는 이 한 개의 모서리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부분에도 모서리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모양을 이렇게 4개만 한번 쌓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이해 안 가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4개, 8개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안 보이는 선들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저기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가 있죠, 이렇게. 좀 잘못 그렸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바깥 테두리 부분에 있는 이 모서리, 우리가 정육면체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런데 여기 말고요. 여기에서 안으로 이렇게도 선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선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도 밑으로도 이렇게 바닥에도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즉 이게 무슨 모양이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글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글짐. 놀이기구입니다. 정글짐이라고. 이렇게 철봉 같은 걸 쭉쭉 해가지고 계속 쌓아 올린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에 모서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서리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 정글짐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부에도 선이 있기 때문에,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또 가서 위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글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철사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뭐 다람쥐 같은 애들이 이렇게 타고 막 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최단 경로로 가는 것을 숫자를 적어서 가는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얘는 안쪽으로도 막 통과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이용해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그럼 A에서 B까지 갈 때, 그죠?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 3번, 맞죠? 옆으로 3번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거 3번, 아니다. 죄송합니다. 세로는 이거죠. 이 방향. 이 방향이 세로입니다. 가로, 세로. 그 다음 높이 방향 몇 번 가야 돼요? 4번 가야 되죠. 그래야 B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을 섞었을 때, 그지? 일렬로 나열했을 때 그 가는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래서 10팩토리얼인데 같은 것이 3개, 3개, 4개죠. 됩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조금 힘드네요. 그죠? 자, 10, 9, 8, 7, 6, 5, 4, 3, 2, 1 곱하기 생략하고요. 그 다음 3, 2, 1, 3, 2, 1, 4, 3, 2, 1 하면 이렇게 약분하죠. 그 다음 이거 약분하고요. 짠, 짠, 3이고 짠, 짠 하면 4입니다. 4, 3, 10이고요. 5랑 곱하면 60이죠. 그리고 7이랑 곱하면 뭡니까? 420인데 거기에 10을 하나 더 곱해야 되니까 4200이다. 4200개의 경로를 가진다라는 얘기지. 안쪽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화살표 방향을 따라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자, 대각선 방향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죠? 모든 경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단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얘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각선 방향이 있을 때 최단 거리는 당연히 한 번에 쭉 가는 게 제일 가까우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경로의 수, 모든 경로를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대각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 대각선 방향을
방향을 0번,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용할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대각선 방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대각선 다 지워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하지만 대각선을 한 번 이용한다. 그 말은 여기 여러 개 있는 대각선 중에서 한 번을 이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점에서 다 대각선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대각선을 이용하든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각선 방향을 0번 사용하는 경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을 0번 사용하면 오른쪽 방향 3번, 위로 방향 3번, 즉 가로 3번, 세로 3번이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가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각선을 한 번 사용한다 이거지. 그러면 가로가 몇 번입니까? 가로가 3번요. 그 다음 세로도 자, 대각선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개수를 잘못 셌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대각선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로 한 번, 대각선 가서 가로 한 번, 가로 2번만 하면 되죠. 자, 대각선을 한 번 사용함으로 인해서 가로와 세로가 한 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한 번, 2번, 세로 2번, 대각선 한 번 이렇게 되죠. 그럼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만들어지겠습니다. 그죠? 얼마죠? 3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각선을 2번 사용하게 됩니다. 대각선을 2번 사용하게 되면 자, 대각선 한 번에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각선을 2번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같은 것이 2개 있죠. 대각선 방향 2개만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12개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쓰지. 대각선을 몇 번 사용합니까? 대각선을 3번 이용하게 되면 한 번에 쭉 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이 한 번에 가는 이 큰 대각선 한 번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0이랑 30이랑 12 더하기 1 해서 63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각 꼭지점마다 우리가 숫자를 적으면서 가는 방법이 있었죠.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63이 나오는지. 자, 이 꼭지점을 가는 방법 한 가지죠. 그 다음 이 꼭지점을 가는 방법도 한 가지죠. 그런데 여기 있는 꼭지점에 오는 방법은 3가지가 됩니다. 왜요? 얘도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죠. 그러면 여기도 한 가지로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오는 거 3, 여기서 오는 거 1, 여기서 오는 거 1 해서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요. 5, 1, 7을 더해서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5, 1, 1을 더해서 7이 됩니다.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더해서 5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 여기는 7이 되겠네요. 자, 5, 3, 5. 여기 이 꼭 지점은 왼쪽 대각선 밑에서 이렇게 되니까 아래에서 오니까 13가지. 그지? 자, 여기는요. 왼쪽에서 오는 거, 대각선 오는 거, 아래에서 오는 거 다 합쳐야 되죠. 그래서 25가 됩니다. 자, 여기는요. 합치면 얘도 2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B의 이제 최종입니다. 왼쪽 아래 대각선 더해주면 63하고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봤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가 1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1을 계산 안 해주는 순간 다 틀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를 적을 때는 숫자를 적어서 우리가 수를 적어서 경우의 수, 각 꼭지점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서 가는 방법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그 꼭지점으로 올 수 있는, 그죠? 올 수 있는 그 이전 꼭지점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줘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1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려고 한다. 각각의 유권자는 3명의 후보자 중에 1명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고 한다. 반드시 투표를 하라는 뜻이지. 어쨌든 자, 기명 투표를 할 때와 무기명 투표를 할 때 투표 결과의 모든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각각 구하시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차이입니다. 기명 투표는 우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투표 용지가 있어요. 투표 용지. 뭐 예를 들면 반에서 뭐 반장 선거를 한다. 반장 선거 투표 용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해가지고 김땡땡 여기 이땡땡 뭐 얘는 뭘까요? 최땡땡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동그라미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내 이름을 적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투표를 할 텐데 여러분 이름을 여기다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굽니까? 홍길동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적겠다는 얘기죠. 그럼 홍길동이가 김땡땡이를 찍었는지 이땡땡이를 찍었는지 최땡땡이한테 표를 줬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투표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기명입니다. 즉 이름을 기록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그러니까 유권자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무기명 투표는 뭐냐?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는 그냥 이렇게 뭐 선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름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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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끝입니다. 누가 찍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 투표의 형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투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명 투표의 경우에 기명 투표의 경우에 일단 여기 보시고 자, 후보자가 3명이 있고요. 유권자가 10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를 주면 첫 번째 유권자가 3명 중에 하나를 고르죠. 두 번째 유권자도 3명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그러면 이 3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것을 몇 번 해야 됩니까? 10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명 중에서 10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적기 때문에, 그죠? 이름을 적기 때문에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예, 순열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게 돼요. 자, 보세요.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다. 아주 전통적인 이름이죠.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이 철수가 1번에 투표를 한 거랑 철수가 영희를 여기다 적을까요? 영희. 자, 철수가 1번 찍고 영희가 2번을 찍었어요. 그거랑 철수가 2번이랑 영희가 1번을 찍은 것은 다릅니다. 이유가 뭐죠? 투표 용지에 이 철수라는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철수라는 이름, 철수가 1번을 찍었느냐 2번을 찍었느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는 다른 경우다. 순서를 바꿔버리면 다른 경우가 된다. 그래서 순열이 됩니다. 기명 투표는 순열입니다. 자, 그런데요. 철수랑 영희가 같은 사람 찍어도 되죠. 그래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로 파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의 10제곱이죠. 3의 10제곱은 계산 못하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무기명 투표는 무기명 투표는 이름을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3명 중에서 10명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이름을 적지 않기 때문에 철수가 1번, 영희가 2번을 찍든 철수가 2번, 영희가 1번을 찍든 실제로는 누가 찍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표 한 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더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에 상관이 없다. 즉 순서에 상관이 없다. 뭐죠? 조합입니다. 그런데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중복 조합 H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뭐죠? 12C, 10이니까 12C 2로 처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66까지 하고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판매하는 땅콩 맛을 포함한 서로 다른 10가지 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고를 때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아이스크림 문제네요.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탱크보이를 좀 좋아합니다. 탱크보이. 맛있잖아요, 그죠? 아이스크림 가게에 땅콩 맛을 포함해서 10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릅니다. 자, 땅콩 맛 아이스크림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복을 허용했기 때문에 땅콩 맛 아이스크림을 하나만 살 수도 있고 땅콩 맛을 2개 살 수도 있죠. 그렇죠? 또 3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포함만 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땅콩 맛 아이스크림.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어떤 게 있죠? 지금 그 이미지는 떠오르는데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름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땅콩 맛 아이스크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땅콩 맛 1개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1가지죠. 땅콩 맛 아이스크림 1개 딱 고르는 거예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 물건 사는 거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봉지에 담으면 똑같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 몇 개요? 2개를 더 고르면 됩니다. 어떻게 고릅니까? 10개 중에서요. 왜? 자, 땅콩맛 1개, 땅콩맛은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1개를 먼저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땅콩맛을 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를 더 고르기만 하면 되죠. 중복 가능하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중복 조합입니다. 순서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순서를 다르게 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내용물이 똑같다. 봉지에 담는 게 똑같으면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11C2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5가 되겠네요. 그지? 15번. 딸기맛, 바나나맛, 감귤맛, 3종류의 초콜릿. 아하, 우리가 바나나맛 초콜릿 맛이 괜찮더라고요. 감귤맛, 제주도에 가면 많이 팔죠. 감귤맛도 있고, 또 뭐 있죠? 한라봉도 있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그 천년초입니까? 그것도 있고, 맛이 좋아요. 자, 수학여행 가면 많이 사오시죠, 여러분? 자, 3가지 종류의 초콜릿 중에서 10개를 고를 겁니다. 자, 딸기맛 초콜릿은 2개만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딸기맛은 무조건 2개만 해야 된대요. 그러면 딸기를 2개 먼저 고르면 됩니다. 그지? 딸기 2개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럼 딸기 2개 먼저 이렇게 딱 골라오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바나나 맛하고 감귤 맛에서 그죠? 몇 개 더 고르면 됩니까? 8개 더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미 2개는 딸기 2개는 먼저 갖고 있으니까 8개를 더 골라오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딸기가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딸기는 반드시 2개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2개만.
그지? 그래서 바나나 감이 아니고 바나나 감귤. 그 두 가지에서 8번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그냥 골라서 물건을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이 없고 중복해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복 조합이 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된가요? 9C8이죠. 그러면 9C1이니까 9가지밖에 없네요. 아시겠죠? 자, 16번. 자, 부등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음이 아닌 정수니까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될 수 있는 값은 지금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음이 아닌 정수는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y, z가 모두 0이 돼도 되죠. 그죠? 그때는 0입니다. 5보다 작으니까 4까지 갈 수 있겠지. 자, 그러면 0일 때 하면 이 세 개를 가지고 0개를 선택합니다. 3H0이죠. 기억나시죠? 방정식의 해를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는 사실. 자, 그 다음 3H1이죠. 자, 그 다음 2는 3H2고요. 3은 3H3이고요. 4는 3H4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더하기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합으로 고쳐볼게요. 더해서 빼면 2C0이고요. 그 다음 얘는 3C1이고요. 얘는 4C2가 되고요. 얘는 5C3이죠. 그 다음 6C4가 됩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되는데 파스칼 삼각형을 떠올려야죠. 파스칼 삼각형에서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2C0에서부터 이렇게 5개를 더했죠. 자, 이렇게 5개 더한 겁니다, 지금. 그죠? 얘들이 뭡니까? 자, 적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C0이 있고 2C1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3C0이고 여기 3C1이죠. 그 다음 여기 4C0, 4C1, 4C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뭡니까? 하키스틱 법칙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값이 되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6이 아니고 7C4가 되더라. 기억납니까? 자, 여기 1부터 2C0은 1이죠. 그래서 여기 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키스틱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여기 끝 1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N 자리와 R 자리가 모두 커지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마지막에 있는 것에서 앞에 있는 N 자리만 1 더해주면 결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키스틱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서 꼭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편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럼 7C3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7C3 얼마입니까? 35가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일이 계산하느니 바로 고쳐서 할 수 있겠다. 이게 5개니까 망정이지 여기가 뭐 8돼 있잖아요. 그러면 5, 6, 7까지 나와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8개를 계산해야 돼요. 8개. 그때 하나로 딱 고쳐진다면 계산은 빠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키스틱 법칙을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부등식. 그죠? 음이 아닌 정수에서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되면은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로 중복조합을 여러 개 더하는 형태. 그때 하키스틱 법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7번. a 플러스 b의 세제곱,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이것의 전개식에서 x를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x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x를
죽여버리면, 죄송합니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죠? x를 x 없이 y 플러스 z만을 가지고 전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과 y 플러스 z의 제곱을 가지고 이렇게 항을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우리가 몇 개가 될까 하는 거. 자, 여기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와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를 제거하고 이걸 전개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괄호가 3개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그지? 두 개 중에서 몇 번 선택해야 됩니까? 3번을 선택해야겠죠. a 플러스 b, a와 b를 가지고. 그래서 두 개에서 3번을 선택하는데 자리 바꿔도 항은 같습니다. a, b나 b, a나. 그죠? 그래서 중복 조합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A하고 B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몇 차를 만들어야 됩니까? 3차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개에서 3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A 세제곱이나 B 세제곱이나 A 제곱 B, A B 제곱 이런 것들. 각 괄호에서 문자가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괄호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그 두 개에서 3번을 선택해 주는 것이 같은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지. 왜? 여기 A, B 있잖아요. 여기도 A, B잖아요. 여기도 A, B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낸다는 얘기는 A, B에서 여기서 3번 꺼내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두 개에서 2번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EH3은 4C3이죠. EH는 뭡니까? 3C2죠. 그래서 4, 3, 12, 12개로 계산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수가 1점, 2점, 3점 이렇게 표시된 원판이 있습니다. 5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마친 점수의 합이 8점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8점 이상. 자, 화살이 원판을 빗나가거나 원판의 경계선을 맞추는 경우는 없고 원판에 맞은 화살의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쨌든 점수 다 맞는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걸 한번 봅시다. 8점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자, 1점에 몇 번 맞느냐? 1점 횟수를 x번 하고 2점에 맞는 횟수를 y번 해주고 3점에 맞는 횟수를 z번 합시다. 그지? 그러면 x랑 y랑 z 합쳐서 몇 번입니까? 화살 5개 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가 됩니다. 그죠? 이걸 왜 했느냐? 자, 우리가 여기에 5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그죠? 최고 적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죠? 1에만 5번 맞았을 때 5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1에 4번, 2에 1번이면 6점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에 3번, 2에 2번이면 7점도 나오고요. 그럼 8점도 될 거고, 9점도 될 거고, 점점점 해가지고 최대 몇 점까지 나오죠? 3에 5번 맞았을 때 3점에 5번 맞추면 15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8점 이상이 되는 걸 골라야 됩니다. 그럼 8점 이상은 이만큼이에요. 몇 개죠? 8개, 8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묘사건의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화살 5개를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 전체에서 5점이나 6점이나 7점이 되는 경우를 빼주자는 얘기지. 경우의 수를 빼주자. 그러면 여기 8점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x, y, z 합쳐서 5가 되는 겁니다. 왜?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횟수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때
여기에 맞지 않는 점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XYZ는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자, 이때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복 조합으로 3H5를 계산하면 7C5니까 7C2로 계산해서 얼마죠? 21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여기 화살을 쏘아서 맞출 수 있는 방법. 그죠? 자, 이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점수죠, 점수. 점수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점수는 1점이 x번이니까 x점일 거고 2점이 y번이면 2y점이고 3점이 z번이면 3z점입니다. 이 점수가 8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죠? 자, 개수가 다를 때는 우리가 개수가 큰 문자부터 0, 1, 2, 3, 4 작은 수를 하나씩 대입해서 차례로 만들어가면 실수하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z가 0이에요. 그리고 y가 0이면 x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5가 나와야 됩니다. 왜요? 합쳐서 5잖아요. 그죠? 반드시 5가 돼야 됩니다. 합쳐서 5가 돼야 됩니다. 더해서 xyz는 더해서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5점이니까 8보다 작다. 만족하죠. 자, 그 다음 z가 0이고 y가 1이 되면 2점이죠. 그죠? 2점. 그리고 x는 몇 개 돼야 됩니까? 얘가 1이면 얘는 반드시 4가 돼야 됩니다. 합쳐서 5가 돼야 됩니다. 더해서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몇 점입니까? 6점이죠. 8보다 작다? 만족합니다.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0하고 여기에 2를 해주면 여기가 3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몇 점이 나옵니까? 7점이 나오죠? 여기 4점. 2면 4점, 3이면 7점이 됩니다. 그럼 7점도 만족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0하고 얘가 3으로 커졌어요.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3, 2, 6점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2점이니까 8점. 8보다 작아요? 안 돼요. 그럼 얘가 4가 돼버리면 또 여기서만 8이 되니까 얘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Z가 0인 것은 다 끝났다는 의미지. 그럼 Z에 1을 넣어줍니다. 그럼 3점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죠? 그러면 y가 0이면 얘가 자동으로 4가 돼야 될 텐데 이때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그러면 4점과 3점 해서 7점 만족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1하고 여기에 1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3점에 2점에 3점입니다. 8점이죠? 안 됩니다. 여기서 y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z도 끝났습니다. 1이. 그럼 z에 2가 들어갔다. 그럼 일단 얘는 6점이죠. 그럼 y가 1이면 8점이 돼버리니까 얘를 0으로 처리해버리면 x는 자동으로 3이 돼야 됩니다. 왜요? 다 더하면 5라 그랬잖아요. 그죠? 됩니까 이거? 얘가 6점, 얘는 3점, 합하면 9점.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21에서 4를 빼서 17이라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합해 더해서 5가 돼야 된다는 사실 실수하기 좋겠죠. 더해서 5가 돼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씩 해서 얘들은 하나씩 계산해서 찾아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19번. 평소에 보던 문제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또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봅시다. 자, 방정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x1 빼기 x2 빼기 더하기 x3 빼기 x4가 5네. 방정식입니다. x1, 2, 3, 4, 1, 2, 3, 4, 1, 2, 3, 4에 대하여 x1이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2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3는 3보다 크거나 같고 x4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시오. 우리가요 보통 더하기로 되어 있고 그죠? 크거나 같다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죠. 누가 지금 작거나 같답니까? 앞에 빼기로 되어 있는 x2와 x4가 작거나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보통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음의 정수의 형태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그죠? 음의 정수의 형태로. 음이 아니고 음이 아닌 정수의 형태. 그래야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곧바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음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 x, y, z, w 이렇게 할까요? w를 먼저 할까? 라지 x 할까요? 자, 라지 x 합시다. 라지 x1, 라지 x2, 라지 x3, 라지 x4 합시다. 자, 이걸 가지고 x1을 이용합니다. 자, 얘가 음이 아닌 정수면 x1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를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려면 양변에 1을 빼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x1을 스몰 x1 빼기 1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x1 빼기 1은 라지 x1 합시다. 그렇다면 x2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다 적을게요. 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려면 얘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우리가 변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2를 오른쪽으로 이항해 주면 됩니다. 그죠? 1-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테니까 얘랑 얘를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죠? 얘를 x2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x2니까 여기 마이너스 x2죠. 그럼 여기 1 만들어주고 x2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x3 부분은 아까 여기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1 만들 때랑 같은 형태로 빼기 3 해서 x3라고 하겠습니다. 라지 x. 그 다음 x4도 여기 2랑 같은 형태죠. 그래서 2 빼기 x4 해가지고 얘를 라지 x4 하겠습니다. 그러면 x1은 어떻게 됩니까? x1은 1을 넘기면 되죠. x1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x2는 넘기면 x2 마이너스 1입니다. x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 x3는 어떻게 됩니까? x3 플러스 3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x4는 라지 x4에 빼기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준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준식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지 x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빼기 x2죠. 빼기 x2 얘가 x2-1으로 바뀌니까 플러스 x2-1. 그 다음은요. x3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x4가 라지 x4 빼기 2가 됩니다. 얘가 5라는 뜻이지. 그러면 상수를 모두 넘겨주겠습니다. 모두 넘겨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상수를 모두 넘겨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됩니다. 여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소거되고 2랑 마이너스 2 계산하면 3이랑 마이너스 2 계산하면 1이죠. 넘기면 4가 됩니다. 이항하면. 그러면 x1 여기 있는 이 라지 x들은 뭐였어요? 음이 아닌 정수였죠. 그죠? 그래서 4h4로 중복조합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고쳐졌다. 이 고쳐지는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엔 8이니까 7c4 7c3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몇 가지입니까? 35가지. 그래서 정수에는 35개다. 여기 바꾸는 과정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이항정리 문제네요. 2x-5y의 6제곱입니다. 전개식에서 x 4제곱, y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x 4개, y 2개 합쳐서 6개죠. 그리고 6제곱입니다. 그러면 2x가 몇 번 나와야 됩니까? 4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c, r이 뭐 x를 기준으로 하든 y를 기준으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뒤에 있는 문자를 이용하는 게 전개식의 일반항에서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y가 2개, y가 2번 나와야 되죠. 그래서 6c2 하면
2x가 4제곱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5y가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전개식의 일반항 기억하시죠? NCR A의 N-R, B의 R제곱 이렇게 되는데 R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B 자리가 Y가 들어갈 테니까. 아시겠죠?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6C 2 그리고 얘들을 여기 그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럼 2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빠지고요. X 4제곱, Y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가 개수가 되죠.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C2는 얼마입니까? 15죠. 그 다음 2의 4제곱은 16입니다. 그 다음 5의 제곱은 25입니다. 자, 어디부터 계산하냐면 얘 둘부터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죠? 왜? 25는 4를 곱하면 100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4를 이쪽으로 주면 100이 되면서 여긴 4가 남죠. 그럼 400이에요. 그지? 그럼 15 곱하기 400이 됩니다. 자, 15 곱하기 400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4,000하고 4,000하고 얼마입니까? 2,000하고. 그래서 6,000입니다. 6,000. 그지? 그래서 개수는 우리가 6,000이다 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전개식의 일반항에서 어떤 r이나 n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바로 2x가 4번, 5y, 마이너스 5y가 2번이다 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했어요. 자, 21번. 1 플러스 x의 세제곱과 2 플러스 x의 4제곱. 이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거듭제곱이 2개 곱해져 있는 경우에 각각의 전개식과 그죠? 각각의 전개식에서 이 세제곱 앞에 있는 이 세제곱을 전개한 거, 그다음 이것도 전개한 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 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을 이렇게 곱해서 항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있는 괄호의 전개식과 오른쪽에 있는 괄호의 전개식을 일반항을 만들어 놓고 그 둘을 곱해서 전체 전개식의 일반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x의 세제곱 이것의 전개식의 일반항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 일반항이 뭐냐? 세제곱이니까 n이 3이죠. 3cr 하겠습니다. 그러면 1에 3-r이고요. x의 r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 플러스 x의 4제곱 이것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n이 4니까 4cr 같은 r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s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의 4-s가 되겠죠. 그리고 x의 s제곱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x 세제곱, 2 플러스 x의 4제곱 이것의 전개식의 일반항은 얘 둘을 곱한 거죠. 얘 둘을 곱한 겁니다. 얘들을 곱한 거기 때문에 x는 뒤로 빼주고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 부분을 앞쪽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곱하기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곱하기 1은 안 적어도 되죠. 1은 안 적어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둘이 곱했으니까 x는 어떻게 됩니까? r 더하기 s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개식의 일반항에서 x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r 플러스 s가 2가 되는 거죠. 자, 이때 r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갈 수 있죠? 세제곱인 거니까 0, 1, 2, 3까지 갈 수 있고요. s는 0, 1, 2, 3, 4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죠? 여기 안에서 2를 만족하는 해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r이 0이면 s는 2가 될 거고요. 또는 r이 1이면 s도 1이고요. 또는 r이 2면 s는 0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r이
0이고 S가 2인 경우부터 먼저 해보죠. 그럼 여기 있는 이렇게 요까지 여기서 전개식의 일반항에서 이 부분이 뭡니까? 개수 부분이죠. 여기다 R에 0, S에 2를 대입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3C0 곱하기 4C2 곱하기 2에 4-2니까 제곱이 되겠네. 자, 3C0은 1이고요. 4C2는 6이죠. 그럼 6, 4, 2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1, S도 1인 경우. R이 1, S도 1인 경우. 3C1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S에 1을 대입하면 4C1이고요. 그 다음 2에 여기 S에다 1을 대입하면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3, 4, 12고요. 거기다 8을 곱하면 9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R이 2, S가 0인 경우. 3C2죠? 여기 R에 2, 그 다음 S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4C0, 그 다음 2에 S에 0을 대입하면 4제곱이 되죠. 4제곱. 자, 그러면 얘는 3이고요. 얘는 1이고요. 그 다음 얘는 16이니까 16과 3을 곱해서 48이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제곱의 개수는 방금 구한 각각의 개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나요? 예, 168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자, 22번.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 또 세제곱 해서 점점점 4제곱, 5제곱 쭉 가서 10제곱까지 있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 개수를 구하죠. 자, x 세제곱이 등장할 수 있는 곳은 여기에서 우리가 x 세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1제곱과 2제곱에서는 아무리 해도 x 세제곱이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야, 이거 몇 개 해야 됩니까? 8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8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자, 1 플러스 x 세제곱이고요. 자, 1 플러스 x 4제곱이고요. 1 플러스 x 5제곱이죠.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가나요? 1 플러스 x에 10제곱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x 세제곱은요. 어떻게 됩니까? n이 3이잖아요. 3에서 x가 3번 나와야 되죠. 그리고 1은 몇 번 나오더라도 항상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3C3이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4C3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 봐요. 1 플러스 x, 개수가 다 1입니다, 그냥. 그러면 4개, 4제곱이죠. 그럼 n이 4인데 이 x가 몇 번 나와야 됩니까? 3번 나와야 x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얘가 3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4C3으로 하고 1은 몇 번 나오든 1이니까 생략해버려도 관계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5C3입니다. 그럼 얘는요? 10C3이겠죠. 그죠?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지. 그지? 개수가 다 1이라서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에서 나오는 개수를 모두 더해야 되잖아요. 전체 개수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3C3, 4C3, 5C3, 10C3까지. 자, 얘도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3C3이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는 4C4인데 여기에 4C3이 있거든요. 5C3은 여기 있겠지. 그럼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쭉 더했다. 그럼 어디가 나옵니까? 여기. 여기가 나옵니다. 얘네들을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오더라. 이게 뭐죠? 하키스틱 법칙이었습니다. 하키스틱 법칙. 기억나시죠? 하키스틱 법칙입니다. 이게 하키스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C 4가 됩니다.
왜요? 왜요? 자, 10C3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죠. 여기 9C3이 있었어요. 그러면 10C3이면 여기서 여기 가면 11C3입니다. 333. 규칙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11C4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키스틱 법칙이에요. 자, 여기 1부터 시작이죠. 하키스틱 법칙은 1부터 시작입니다. 1부터 시작해서 어디입니까? n 자리만 커지고 있죠. 그때는 마지막에 있는 C에서 n, r 자리 모두 1씩 커지면 결과가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11C4, 11, 10, 9, 8, 4, 3, 2, 1, 짠짠짠 해서 약분해 볼까요? 4, 2, 8, 3, 3, 3. 그래서 얼마입니까? 330이 계산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수원에서 그죠? 수원, 수학 1, 수학 1에서 마지막 단원, 3단원인 그 수열 부분에 등비 수열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수열을 공부한 학생은 지금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풀면 더 오래 걸리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풉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수열의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얘기해보고 갈게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수열을 공부하고 나서 또 한번 떠올려보면 될 거예요.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얘가요. 왜? 자, 첫째 항이 1 플러스 x고요. 공비도 1 플러스 x죠. 그러면 첫째 항이 1 플러스 x고요. 공비도 1 플러스 x죠.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 뭔가요? 합공식. 1-r분의 a의 1-r의 n제곱 해도 되고요. r-1의 a의 r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합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준식이가 1 플러스 x가 r입니다. r 빼기 1 해주죠. 그리고 a 첫째 항입니다. 1 플러스 x 첫째 항 처음 나온 거.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x니까 r이 1 플러스 x니까 거기에 몇 제곱? 10제곱 합니다. 10개니까 그리고 빼기 1 들어가죠. 자, 얘를 전개하게 되면 정리해주면 x에 1 플러스 x에 11제곱 빼기 1 플러스 x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식에서 우리가 x 세제곱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1 플러스 x의 분자에 있는 1 플러스 x의 11제곱 이것의 전개식에서 뭘 찾아주면 되냐면 x 4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기서 x 4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그것이 x 세제곱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x 4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1c x가 4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1c4라는 값이 아까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에 있는 우리 등비수열 부분을 공부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그냥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3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홀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볼게요. NC0, NC2, NC4가 있어요. 쭉 가서 NC n-1인데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죠? 짝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항계수에서 짝수 번째만 다 더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항계수 성질에서 이걸 한번 떠올려 봐야겠죠. 자, 짝수 번째 이항계수들만 다 더한 것은 홀수 번째 이항계수를 모두 더한 것과 어땠습니까? 같았죠. 그랬을 때 이 값은 이항계수 전체 더하면 뭐죠? 2의 n제곱이죠. 그런데
그걸 2등분한 것과 같기 때문에 2로 나눈 빼기 1제곱이 되더라 하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개념을 공부하시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식이 2의 n-1제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1000보다 크고요. 2000보다 작다네요. 자, 2의 거듭제곱 중에서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000보다 큰 거 확인해 봅시다. 2의 9제곱은 512입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2의 10제곱이 1024고요. 2의 11제곱이 2048이 됩니다. 따라서 2의 2가 아니고 자 1000과 2000 사이에 있는 건 바로 2의 10제곱이 돼야 되니까 n-1은 10이 돼서 n은 11이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사실 알 수 있겠네요. n이 홀수 맞죠? 24번 n이 1보다 큰 홀수일 때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여기 있는 이 식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자, 다음 등식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r과 여기 r 같죠? r 곱하기 ncr 여기 숫자가 같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n 곱하기 n-1c r-1로 변형되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바꾼 걸 이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식을 증명해봐라. 실제로 이 식을 정리해서 계산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r 곱하기 ncr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면 여기가 r이죠.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죠? 여기도 3, 3 같고요. 여기도 4, 4 같고요. 여기도 n, n 같습니다. 그래서 r 자리가 모두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항들을 모두 이렇게 고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고쳐보겠습니다. 일단 하라는 대로. 자, 그러면 처음에 있는 이 1 곱하기 nc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n은 n이죠. 그죠? 여기 n. 그대로 바꿉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앞에 붙어요. 그러면 여기 얘는 n 곱하기 이제 c가 나와야겠죠. c인데 n-1이죠. 그럼 여기 그대로 n-1 갑니다. 그 다음 r-1이죠. r이 얼마인 경우입니까? 이때는 1입니다. 1. 그래서 0이 되겠죠. 1 빼서.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얘는요. 빼기죠. 일단. 빼기입니다. 그러면 n 곱하기 n-1 c r 빼기 1이니까 r은 2죠. 그래서 여기 1 올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얘도 n 곱하기 맞죠? n 곱하기 무조건 다 n 곱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씩 빼라는 얘기죠. nc1, n-1, r-1 1씩 뺍니다. 그러면 n-1c 3-1은 2죠. 2. 그 다음 또 빼기 n 곱하기 n-1c 3이 될 것이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땡땡땡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n은 어떻게 됩니까? n-1c, n-1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얘가 여기 n 곱하기가 모두 있기 때문에 n을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n-1c 0이고요. 빼기 n-1c 1이고요. n-1c 2 빼기 n-1c 3 플러스 점점점 해서 n-1c n-1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이항 계수들이 얼마가 될 건지를 딱 보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n-1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니고요. 자, n-1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0, 1, 2, 3 차례대로 해서 끝까지 갔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호가 풀마, 풀마, 교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항계수 전체에서 그죠? 짝수 번째 더한 거랑 홀수 번째 더한 건 똑같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는 0이더라 하고 증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2항, 이게 0이 된다는 사실은 2항 정리, 2항 계수, 2항 정리에서 2항 계수의 성질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앞에 다 똑같잖아요. 얘를 그냥 n이라고 생각한다면 0부터 0, 1, 2, 3, 4에서 전체 빼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R 곱하기 NCR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NCR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N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증명이나 또 어떤 문제들 보면 증명 과정을 이제 빈칸 넣기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이 R이랑 여기 R 팩토리얼이랑 R 팩토리얼이랑 약분을 하게 되면 R-1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N-R 팩토리얼이 있고요. 여기에서 N을 앞으로 하나 빼줍니다. 그러면 N-1 팩토리얼이 되죠. 그죠? 그러면 N은 앞으로 빼주고요. N-1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N-1C, R-1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봐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공식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팩토리얼, 그 다음 뒤에 있는 R 자리 팩토리얼, 그리고 위에 거 빼기 밑에 거 한 팩토리얼입니다. 보세요. N-1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N-1에서 R-1을 빼주면 얼마 됩니까? N-R 팩토리얼 맞죠? 그래서 얘가 N-1C, R-1이더라 해서 이 식도 맞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런 식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변형하면서 바꿀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겠습니다.